일본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전면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나 미 국방부가 이 요청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방위 산업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일본이 이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면 이 전투기의 국제 생산 기지에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일본 요청을 수락할 경우 F-35를 구매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역할 확대를 요구할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미 공군 F-35의 스텔스 전투기가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 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다. 미 공군 제공.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일본 방위성 서한에 따르면 일본은 F-35 구매국에서 벗어나 이 전투기 생산의 국제적인 컨소시엄에 전면적인 멤버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미 측에 요청했다. 스즈키 아스오 방위진강계획국장이 지난달 18일자로 미 국방부 구매 담당 차관에게 보낸 이 서한은 미 국방부가 파트너 국가로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비용 분담, 승인 과정의 조건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해 알려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협정과 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파트너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추구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그러나 로드 차관이 이번 주에 일본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고 이때 멤버 문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듣게 될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F-35 합동사무국은 파트너십이 F-35 초기 투자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1등급 멤버로 불리는 파트너와 2등급인 구매자로 분류된다. 파트너 국가는 이 전투기 생산의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참여한 9개 국가로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 등이다. 2등급 구매국은 F-35 생산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등이며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이 향후 이 그룹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한국 공군이 한반도 하늘을 지킬 수 있을까? 박수찬의 군.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동아시아의 하늘에 뜨겁게 불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F-22와 F-35로 구성된 미국의 스텔스 동맹을 깨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한층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F-35E를 공급하고 대만에는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우수한 기체인 F-16V를 제공하면서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030년대 이후 4.5세대 수준의 한국형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예정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발 위협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중국의 웨이보에 흥미로운 사진들이 퍼졌다. 중국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로 거론되는 스텔스 전투기 FC-31 시제기의 시험 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수직꼬리 날개에 중국 국용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 항공공업 집단 유한공사 로고가 새겨진 사진 속의 FC-31은 기존에 알려진 외형과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기수 부분의 외부로 돌출된 속도 측정 장비가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내풍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석 부분이 Je-20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투기의 눈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항공 전자장비도 탑재됐을 것으로 보인다. FC-31은 Je-20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다. 지난 2012년 첫 시험 비행을 했다. 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여쇼에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 공군에 배치된 Je-20과 달리 FC-31은 정식 주문을 받지 못했다. 대신 중국 해군 항모 함재기로 거론된다. 기존 함재기인 Je-25는 러시아산 수호이-33을 복제한 것으로 기체 무게가 무겁고 기술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FC-31의 최대 중량은 25톤으로 Je-20보다 12톤이나 가볍고 길이는 3m 짧다. 가판이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항모 탑재기로서 Je-20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FC-31의 개량 가능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어쇼에서 중국 항공공업 집단 유한공사가 공개한 FC-31 축소 모형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 특히 조종석 후방과 엔진 두 개가 있는 공간의 부피가 커졌다. 항공 전자장비나 연료를 추가 탑재할 수 있어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FC-31을 수출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F-35를 우방국들에 판매해 군사동맹 체제를 굳히는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다. 고가의 스텔스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무기 판매에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는 중국의 FC-31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을 만든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세르디코프 로스텍 항공부문 국장은 1일 6세대 전투기는 미국 수호이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양대 전투기 제작사인 미그와 수호이가 합작으로 미국 F-21을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수호이-57은 시리아 등에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사인 수호이 측은 지난해 7월 러시아 국방부와 7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시험 비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험 비행 중이던 기체가 러시아 동부 콤소몰스크 나물의 산림 지역에 추락했다. 미국은 공군의 6세대 전투기인 PCA와 해군 6세대 전투기 FA-XX-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FCAS, 영국은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등장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3일 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조립에서는 제작이 끝난 전방동체와 주날개, 중앙동체와 후방동체 등 기체 주요 구성품을 결합해 가상 이미지에 머물러 있던 KF-X를 현실화하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날 조립에 들어간 시제기는 내년 완성돼 공개될 예정이다. 5년 동안 시제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KF-X는 지난 8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했다. KF-X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개발 사업으로 8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의 120대가 배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8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하지만 KF-X가 실제로 활동할 2030년대에도 유용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5,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KF-X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검증된 기술을 많이 채택했다. 개발이 실패할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성능이 향상된 KF-X 퓨처가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KF-X의 성능을 어떻게 높이느냐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한번 선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스텔스 성능 강화다. KF-X의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 부족하다. 스텔스의 핵심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특수도료와 내부 무장창인데 KF-X 시제품은 내부 무장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개량형인 블록 2,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레이더 반사 효과가 큰 항공무장을 기체 내부에 완전히 탑재한다면 스텔스 성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부 무장창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KF-X 동체 내부에 설치된 케이블 등의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내부 공간 배치 과정에서 항공역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비 설정도 난제다. 무장창에서 미사일이나 폭탄이 투하되는 과정은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 완성된다. 정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없다면 착수조차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KF-X의 공격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앞서고 있는 스텔스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추격형 전략인 만큼 차별화된 요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KF-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F-15처럼 무장을 많이 장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게 쉽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격력이 강한 기체에 관심이 다시 쏠리는 추세다. 미 공군은 F-15를 개량한 F-15X를 만들고 있다. F-15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한 F-15를 개량 최대 2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28기의 SDB 정밀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3200kg 초음속 무기 탑재도 가능하다. 탐지거리가 200km 이상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도 장착한다. F-22, F-35보다 가격과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면서 공격력은 막강한 F-15X는 F-22, F-35의 무장 탑재량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과 독일 등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타이푼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을 추진하는 등 개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사거리 500km급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산 공대함 하푼보다 우수한 공대함 미사일과 함께 공대공 미사일 개발도 계획된 상태다. 공군이 운용 중인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KF-X에 장착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국산 무장을 KF-X에 잘 통합한다면 과거 북한이 두려워했던 F-4와 유사한 개념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공군력 및 항공 우주기술 격차는 매우 크다. 이를 빨리 메워야 하지만 그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은 충분치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단숨에 바로잡을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KF-X 시제기 조립이 시작된 지금 2030년대 한반도 제공권 다툼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고민